오라버니들 안녕하세요. 많은 남자들이 자신의 잠자리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여자들은 어떨까요? 여자들도 자신이 밤에 끝내준다고 자랑스러워할까요? 물론 여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밤에 끝내준다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과 하룻밤을 보내고 나면 남자들이 맥을 못 쓴다고 말이죠.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잊지 못할 여자가 있으신가요? 요즘은 여자들도 남자들이 잠자리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는 것처럼 나 정말 끝내주게 잘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여자들도 많아졌습니다. 잘한다면 어떤 게 잘하는 것일까요? 자신과 잠자리를 보내고 나면 남자들이 쩔쩔매고 안달나면서 너는 진짜 최고야. 진짜 너무 좋아. 이런 칭찬들을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잠자리 후 립서비스로 한 말일 수도 있고 그녀와 직접 자보는 것이 아닌 이상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늘은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잠자리 최고의 여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게 잘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과 남자들이 달아오르는 미묘한 포인트들, 많은 여성 유튜버나 인터넷에서 알려준 것들이 아닌 못 잊을 정도로 잘하고 좋았었다는 여자를 만나봤던 남자분들의 말과 자신이 잘한다고 하는 여자들의 말을 하나하나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잠자리에서 끝내주는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남자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여자들의 특징, 첫 번째 빠르게 딱딱해지는 여자. 남자만 딱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도 흥분하고 성적인 자극을 받으면 중요한 부위에 혈류가 모이면서 팽창하고 부풀어 오릅니다. 그러면서 딱딱해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여자를 남자들은 잘하는 여자라고 합니다. 잠자리 시작과 동시에 느끼는 여자, 이런 여자를 말합니다. 남자들 입장에서만 말하자면 남자는 3분 5분이면 절정에 도달하지만 여자는 남자와 15분 20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솔직히 여자를 어루만지고 이곳저곳 달아오르게 하기 위한 일은 크게 의미가 없고 빠르게 진도를 나가고 싶은 욕망이 앞설 뿐이죠. 하지만 여자가 준비가 안 된다면 고통만 따르게 되고 홍콩 티켓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는 다음 잠자리를 원하지 않게 되겠죠. 선천적으로 성감이 발달해서 잘 느끼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불감증인가 싶을 정도로 잘 느끼지 못하는 여자도 있습니다. 20분 정도 걸린다는 일반인의 기준으로 어떤 잠자리 고수 여성분의 특별한 팁을 하나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모든 남자에게도 좋고 여자에게도 좋은 팁입니다. 여성 고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기 전에 자신의 몸을 만져서 자신을 미리 흥분시켜 둔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보동 느낌이 빨리 오는 반면 여자들은 그 느낌이 천천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격을 줄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미리 흥분을 시켜놓으면 잠자리를 시작했을 때 느낌도 빠르게 오고 남자가 언제 자기에게 들어오든지 자신은 무조건 만족할 수 있다고 말이죠. 어떤가요? 남자들이 긴 시간 전이를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여자도 언제든 만족할 수 있으니 서로가 만족스러운 잠자리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빠르게 느끼게 되면 남자들도 내 파트너를 만족시켰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런저런 다양한 시도도 자신감 있게 할 수 있게 됩니다. 20분, 30분 서로의 몸을 끌어올려줘야 하는 이런 시간을 줄여주는 여자? 남녀 모두가 만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여자들을 남자들은 정말 잘하는 여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순진하고 얌전했던 여성이 침대에서는 적극적으로 돌변할 때 잠자리를 즐기고 좋아한다는 여성들을 보고 우리는 새끼 있다는 말을 쓰곤 합니다. 눈매가 찢어지고 입술이 도톰하며 콧마물, 이나 눈 밑에 점이 하나씩 있을 것만 같고 성격적으로도 털털하면서 슬쩍슬쩍 스킨십하며 도발도 하고 야한 말을 잘하는 끼 부리는 여자가 아닌 낮에는 얌전하고 조용해서 착해 보이기까지도 하는 여자, 마치 선생님을 연상시키게 하는 여자가 밤만 되면 적극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줄 때 남자들은 이런 여자에게 더욱 자극이 크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들 이야말로 잘하는 여자라고 남자들은 생각하죠. 연애 경험이 많고 잠자리 경험이 많은 남성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오히려 자기가 잘하고 끝내준다고 잠자리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말하는 여자치고
정말 잠자리가 끝내주게 좋았던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평상시에 순둥순둥하고 얌전한 여자가 잠자리에서 돌변할 때 그때는 정말 미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일본 여자가 왜 그렇게 사랑을 받냐면 평소 집안일과 남자에게 내조를 잘해주는 것도 있지만 일상 속에선 그런 게 조용하고 얌전하다가 밤만 되면 그런 게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예전 마녀사냥이라는 한 TV 프로에서는 낮에는 지고 밤에는 이기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것을 낮저 밤이 스타일이라고 했죠. 여러분들도 낮에는 얌전하고 조신한데 밤에는 180도 달라지는 뜨거운 여자 어떠신가요? 세 번째, 물이 많은 여자. 뜨거운 사랑을 하기 위한 신체적 준비물은 남자는 몽둥이의 강직도, 그리고 여자는 그곳의 물기가 중요합니다. 고통 없이 즐길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천연 젤이죠. 그만큼 여자에게 풍부한 물은 중요합니다. 남자도 나온다고 하지만 아주 극소량일 뿐이죠. 여자의 물은 사랑을 더욱 아름답고 깊고 오랫동안 지속시킬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자의 그곳에 가뭄이 온다는 것은 남자와의 잠자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남자가 밤일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 이런 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가뭄을 확인하면 여자의 몸이 달아오르지 않았고 내가 이 여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자신감 하락과 함께 당황하며 남자의 몽둥이도 바람이 빠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밋밋한 잠자리를 이어가게 되거나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나는 잘못 느껴요 라고 말하는 여성분들은 자기 자신의 중요한 그곳도 메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남자분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선천적으로 그곳에 물이 많이 없고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병원 상담을 받아보시길 조심스럽게 추천드리며 젤 같은 윤활제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자극에도 물이 풍부하게 나와서 뜨거운 잠자리를 빠르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여자가 남자들이 말하는 잘하는 여성입니다. 네 번째, 강약 조절을 잘하는 여자. 아무리 예쁘고 몸매가 좋다 해도 이상하게 땀만 벌벌 흘리고 재미없는 여자가 있는 반면 별다른 힘 안 들이고도 그녀와 내가 하나가 되는 듯한 일체감과 리듬감 있게 원활한 잠자리를 이루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정말 잘하는 여자는 이렇게 잠자리에서 강약 조절을 잘합니다. 남자의 능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강하게 조여주다가도 약하게 풀어주면서 남자를 강하게 자극시켜주는 여자. 어떤 남자든 남자를 잘 다루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여자를 정말 잘한다고 합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의 몽둥이가 힘이 없으면 강하게 조여서 조절해주고 반대로 너무 강해서 순식간에 끝내버리는 위기에도 약하게 풀어줘서 지속시키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들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이 여자와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잘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강약 조절을 잘하는 대다수 여성분들은 하체가 단단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오래 했던 분들에게 발현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성분들은 하체를 단련해줘야 하며 특히 홈트레이닝으로 집에서도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스쿼트가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남자를 흥분시키는 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여자. 정말 잘하는 여자는 자기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남자의 몸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어디를 언제 자극하고 만지면 남자들이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남자를 크게 자극시킬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남자들마다 크기와 신체 구조가 다르듯 모든 것들이 다르지만 신체 자극 외에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관능적인 행동으로 흥분도를 올려주고 남자가 죽기 일보 직전에 다시 끌어올려서 자극을 시켜주는 여자. 결국에 잠자리는 사등을 통해야지만 이루어집니다. 남자들은 숟가락 들 힘만 있어도 선다지만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등과 함께 관계가 길게 이어진다면 자신의 몽둥이가 흐물흐물해지지는 않을까 매우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죠. 이 시기를 잘 알아채고 다시 남자의 몽둥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여자가 정말 잘하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잠자리에서 끝내주는 최고의 여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적극적이고 남자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더욱 만족스러운 잠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자랑 만나서 무난하게 대화를 잘 이어나간 것 같은데 만남 이후에 여자가 정말 착한 분인 것 같은데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말을 듣고 나서 내가 못생겨서 그래, 내가 키가 작아서 그래 라고 말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진 않았나요? 이런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는 오라버니들이 계시다면 영상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특히나 두 번째 내용에선 여자가 더 안달나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말하기 방법까지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 보여드리는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겁니다. 첫째, 뇌과학적인 기대 심리로 인해 여자의 눈에서 하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둘째, 영상 내용을 따라만 했을 뿐인데 오빠랑은 대화가 정말 잘 통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듣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부족한 외모를 가졌어도 여자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남자의 행동 두 가지 이번 수업에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을 내리고 여자를 놀라게 해라. 첫 번째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꼭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라버니들이 여자와 오늘 밤 데이트 약속이 잡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피해야 하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어? 가고 싶은 곳 있어? 우리 무슨 영화 볼까? 이런 식으로 여자한테 결정권을 넘기는 질문은 웬만하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녀관계 역학에 있어서 더 높은 지위를 여자에게 넘기고 남자로서의 권위를 날려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이건 매너 있고 스윗한 남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지루하고 매력 없는 남자의 모습이라 여자는 느낄 뿐이죠. 여자는 본능적으로 리드를 당하길 원하는 동물이고 자신을 서프라이즈하게 놀래켜주기를 바라는 동물입니다. 그러니 여자를 리드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만약 여자랑 데이트가 잡혔다면 오늘은 국밥이 먹고 싶은데 국밥이나 먹자라고 말을 하세요. 이때 여자가 어디서 먹는데? 라고 말하면 장소를 특정하지 말고 내가 자주 가는 국밥 맛집이 있거든. 종로 3가역 한번 출구해서 6시까지 보자. 이렇게 여자를 리드하면서 여자의 마음속 기대 심리까지 조성하는 겁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즉각적 만족보다 예측이나 기대를 할 때 더 많은 도파민이 나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과의 만남이 무의식적으로 더 끌리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오직 그들 자신에게만 신경 쓴다. 여자와 단둘이 대화를 한다고 했을 때 내 눈앞에 있는 여자가 원하는 건 뭘까요? 경제, 정치, 꿈, 다 틀렸습니다. 여자가 원하는 말을 하라고 말했다고 해서 예은아, 넌 꿈이 뭐야? 이런 말을 만난 지 5분도 안 돼서 말한다면 어색함만 감돌게 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을 좋게 보던 여자라도 방금 그러한 말 한마디로 여자는 자리를 도망가고 싶어 할 겁니다. 여자들이 원하는 말은 사실 별거 없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미용과 뷰티 그리고 성형 관련 얘기. 둘째, 남녀 연애사 얘기. 우선 미용과 뷰티 성형 관련해서는 여자들은 10대부터 80살까지 누구나 예뻐지고 싶어하고 남자한테 이뻐 보이고 싶어합니다. 이건 여자의 무의식에 깔린 본능에 가깝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자와 대화할 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예은 씨는 이마가 진짜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여자들이 이마에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마가 볼륨감 있고 이뻐야 머리를 깠을 때도 이쁘다고 해서 요즘엔 이마에 필러 맞아서 둥글고 볼륨감 있게 만든다고 하던데 예은 씨는 그럴 필요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여자의 외모 관련된 칭찬이나 특징, 그리고 뷰티 관련 정보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여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소재의 이야기거리가 나와서 신나면서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냥 들어주면서 리액션만 잘해주면 됩니다. 남녀 연애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연애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면 여자는 반응이 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강남역이든 어디든 여자들이 많이 있는 카페나 술집에 들어가서 주위 여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대부분 남자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고 그러면
결국 대화의 90% 이상은 남자 얘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친구의 남자친구가 어쨌다. 친구의 남편이 어쨌다.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누구 커플이 결혼했다. 직장에 있는 상사가 자꾸 측은덕댄다. 전 남친이 또 연락이 왔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남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볼 때면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용 뷰티 성형 이야기 그리고 남녀 연애사 얘기로 대화 화제를 던져주어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오늘 처음 본 이 남자가 그렇게 크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도 여자는 남자에게 호감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자신이 신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남자와 자신이 잘 맞는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없던 호감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오라버니들은 처음 여자를 만날 때 여자가 원하는 대화 주제로 말을 꺼내주고 여자가 신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리액션만 잘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여자의 감정을 건드려서 내 여자로 만들게 하는 기술인데 이건 사람의 원초적인 심리를 건드리는 행위입니다. 여자를 유혹하는 최고의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라는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여자가 더 안달나서 좋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남자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결정을 내리고 여자를 놀라게 해라. 두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말을 해라. 오늘 수업 내용도 핵심적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이야기들이니 꼭 반복해서 보시면서 실제 여자들을 만날 때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라버니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은 맨날 이렇게 영상만 보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팅을 해달라고 말을 해도 되고 소개해줄 사람이 없다면 여자들이 모여있는 모임에도 참여해보세요. 이처럼 여자를 만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는 겁니다. 일단 여자를 만나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린 여러 가지 각종 심리기법을 사용해서 여자를 유혹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시는 오라버니들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강 섹션이 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당근과 꼭 같이 먹는 이것, 알고 보니 이것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또 이 경우 당근을 잘못 먹으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는 한 가지 식재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식재료들을 같이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맛의 궁합은 좋은데 영양 성분의 궁합은 좋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맛은 좋으나 영양적 궁합이 좋지 않은 대표적 조합으로는 토마토와 설탕을 들 수 있죠.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으면 토마토에 함유된 유익한 영양소인 비타민 B가 설탕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어 체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근 역시 많은 분들이 당근과 이것을 함께 먹지만 영양적으로는 상극인 음식이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당근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당근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을 알아볼 건데요. 또한 당근의 엄청난 효능과 함께 미처 몰랐던 당근의 부작용까지 몽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당근이 화제입니다. 당근은 슈퍼푸드는 아니지만 매일 먹어야 하는 음식에 속하는 식품인데요. 유럽에서는 당근이 미인을 만든다, 당근은 사람을 애교 있게 만든다라는 등 당근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이처럼 당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각종 요리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식재료로 그 소비량도 상당한데요.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일생 동안 먹는 당근의 개수는 1866개에 이른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요리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웃 나라인 일본 역시 당근을 오래전부터 섭취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본에서는 인삼이 재배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삼의 대용품으로 당근을 먹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 일본에서 당근을 처음 재배할 당시에는 식용이 아닌 약용으로 시작했다고 하죠. 고대 로마에서도 당근을 식용이 아닌 약용으로 쓰였던 당근, 러시아에서는 신선한 당근 주스의 꿀과 물을 섞어 감기 치료제로 쓴다고도 하네요. 의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히포크라테스는 위장의 기를 북돋우기 위해 당근을 사용했었다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그리스 사람들은 당근이 성병을 치료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그 효능을 입증받은 당근,
대체 우리 몸에 얼마나 좋길래 그럴까요? 당근의 효능을 알아보기 앞서 당근을 고를 때 주의할 점들. 여러분은 국내산 당근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입산 당근을 드시고 계신가요? 국내 유통되는 당근을 보면 5060%는 수입산 당근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알려드리는 정보를 알고 계시면 원산지를 속인다고 할지라도 속지 않고 국내산 당근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산 당근은 머리 부분이 굵고 뿌리는 가는 데 비해 수입산은 머리에서 뿌리까지 굵기가 일자로 일정하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구별법은 바로 당근에 묻어있는 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입산 농산물의 경우 세척당근만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흙이 묻은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 병해충 등의 위험이 있어 반송 조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근을 고를 때는 색이 짙은 당근을 고르는 것이 좋은데요. 당근을 보면 색이 주황색을 띠는 것을 볼 수 있죠? 이처럼 주황색을 띠는 이유는 카로틴이라는 색소 때문인데요. 색이 짙은 당근일수록 많은 양의 카로틴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카로틴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카로틴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 해로운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당근에는 보통 당근 하면 떠오르는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지만 알파카로틴도 들어있습니다. 우선 베타카로틴의 경우 강력한 항산화제로 항암의 으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당근은 무섭다는 췌장암부터 폐암, 후두암, 식도암, 전립선암, 자궁암 등 대부분의 암 예방에 특효입니다. 알파카로틴은 베타카로틴과 구조적 차이는 크지 않지만 베타카로틴보다 높은 바람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미국 암 연구소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매일 당근즙을 반잔씩 마시면 폐암의 발생 위험이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할 정도인데요. 해당 연구에서 밝혀진 폐암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은 5년 이내에 담배를 끊었던 사람 중 베타카로틴을 적게 섭취한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폐암은 사실 흡연자뿐 아니라 간접 흡연을 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되는데요. 당근을 먹으면 이처럼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이 폐암에 걸릴 위험도 줄여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당근에는 섬유질이 풍부해 혈관의 뭉친 혈전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고요. 이로 인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과 혈당 조절에도 좋은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몸에 좋은 당근이라도 같이 섭취하면 안 좋은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이입니다. 비빔밥, 김밥 등 한식에는 당근과 오이를 조합한 요리들이 꽤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둘을 같이 먹을 경우 당근에 들어있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오이의 풍부한 비타민C를 파괴해 체내 흡수율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오이 외에도 비타민C가 많은 무, 시금치, 배추 등도 역시 당근과 같이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근과 오이, 시금치 등을 같이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당근을 먼저 기름에 볶거나 레몬즙을 뿌려준 뒤 요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성분 중 문제가 되는 아스코르비나아제는 열과 산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근을 먹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근을 많이 섭취하면 피부색이 노랗게 변하는 등의 황달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 당근 섭취를 줄이거나 끊으면 피부색이 원래로 돌아오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는 흡연을 하는 분들의 경우입니다. 흡연자의 경우 당근 섭취에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남플로리다 대학의 암 연구센터에서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고농도의 베타카로틴이 흡연자의 폐암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30mg인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은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흡연을 중단한 사람들은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니 담배를 끊은 분들이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근 요리를 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팁 2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당근을 섭취할 때 껍질을 깎아서 드시나요? 아니면 그냥 드시나요? 당근 껍질에는 당근의 과육보다 더 많은 베타카로틴과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당근의 효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세척을 잘 하시되 껍질은 최대한 살려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식재료들을 구입하고 나면 요리해 먹기 편하도록 미리 손질을 해두는 경우가 많으시죠? 하지만 당근을 미리 썰어두면 당근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 산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미리 손질을 해두지 말고 그때그때 바로 썰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당근의 놀라운 효능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당근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